자, 주영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지리를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씩 중요한 개념들 하나씩 같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봐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뭐를 할 것이냐?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위치. 자, 우리나라 위치를 할 때 먼저 한국지리에서 위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 위치. 첫 번째가 수리적 위치가 있어요. 수리적 위치. 두 번째가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관계적 위치가 있어요. 자, 수리적 위치는 수예요. 숫자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그래서 보통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위치를 저희가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는 땅이에요. 땅. 땅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대륙이나 또는 해양, 뭐 어느 대륙이냐, 어느 바다냐. 예를 들면 저희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가 합쳐져서 제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보통 아시아 대륙 또는 유라시아 대륙이다. 그 다음 바다는 태평양이죠. 그리고 뭐 반도냐 뭐 아니냐, 뭐 내륙국이냐 이런 것들도 지리적 위치거든요. 반도라고 하는 거는 저희 나라는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반도는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경우를 저희가 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가 우리나라 한반도 말고도 대표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이탈리아 반도 들어보셨죠? 그런 반도. 네,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거고요. 관계적 위치는 아무래도 주변 국가와의 어떤 관계, 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 저희 나라의 어떤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세력들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서로 이제 세력 다툼을 했잖아요. 그런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세력의 각축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저희 나라가 태평양 시대에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 나아가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위치가 바뀌잖아요. 주변 나라하고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관계적 위치예요.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일단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수리적 위치. 시험에서 수리적 위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게 지리적 위치. 요 두 가지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수리적 위치를 볼 건데 수리적 위치를 보기 전에 자, 요 개념부터 볼게요. 위도, 경도. 도대체 위도가 무엇이고 경도는 무엇이냐? 요 둘의 개념 정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도, 경도를 보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이 이상하게 네, 일단 지구를 하나 그려야 합니다. 지구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를 그려요. 구를 동그랗게. 네. 아이고 찌그러졌네요. 자, 지구가 있다고 그냥 봐주세요. 저희가 지구에는 가상의 선이 그어져 있어요. 가로선과 세로선. 실제 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선을 그어서 그 선을 가지고 위치를 알아보고 있죠. 자, 지구상에 그어진 가상의 가로선이 있어요. 가로선. 가로선이 있는데 이 가로선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위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선이죠. 이 위선에다가 숫자를 매겨요. 값. 그래서 선에다가 값을 매겼어요. 값. 그 값을 저희는 뭐라고 부른다? 위도라고 불러요. 위선의 값이 위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가로선인 위선의 기준이 뭘까요? 자, 기준은 사람들이 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적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각각의 선마다 값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도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도라고 불러요. 이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가로선의 기준이 되는 게 0도예요. 적도. 자, 이것을 기준으로 지구를 가로로 반을 뚝 자릅니다. 구를 반으로 자르면 반구잖아요. 가로로 잘랐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저희가 뭐라 불러요? 요 아래쪽을 남반구. 그 다음에 위쪽을 북반구라고 불러요.
자, 남반구, 북반구 각각 이제 몇 도씩 자르느냐? 자, 위도를 저희가 북극의 끝이 여기 북극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극의 끝, 남반구의 끝, 네, 남극이 있어요. 북극은 90도예요. 남극도 90도예요. 일단 요거는 두 개를 반으로 딱 잡았을 때 위아래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저희는 북반구니까 북극만 볼게요. 저희 북반구만 보겠습니다. 자, 가로선의 기준인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 각각 90도씩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0을 기준으로 북반구는 가로선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려 9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잖아요. 다시 쪼개요. 간단하게 한 3등분 정도 쪼개요. 그래서 보통 한 30, 60, 90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선은 여기가 저희가 저위도.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크죠. 값이 크죠. 고위도. 그리고 요 중간이 중위도예요. 특히 중위도가 자 30에서 60 사이죠. 요게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북위라고 불러요. 북반구 위도. 그래서 북의 30에서 60 여기가 중위도예요. 자, 그 다음 세로선도 있어요. 자, 극점을 연결해요. 이 극점을 연결한 세로선, 극과 극을 연결한 세로선을 역시 똑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경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선마다 뭐를 매겨요? 값을 매겨요. 그 값을 역시 경도라고 불러요. 선의 값을 매겼죠. 자, 그러면 세로선도 기준이 있겠죠? 이 세로선인 경선의 기준은 이름이 있어요. 본초좌오선이라고 불러요. 이 본초좌오선의 값이 마찬가지로 0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는 9잖아요. 세로선을 자를 때 잘 보시면 극점을 꼭 연결을 하거든요. 북극, 남극을 연결해서 세로로 자르면 지구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360도잖아요. 무려 360개의 세로선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선이 사실은 직선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요. 곡선으로. 이렇게. 실제로. 네. 그랬을 때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이 경선의 간격을 잠깐 볼게요. 잘 보세요. 두 경선 사이에서 여기 저위도의 경선 간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의 경선 간격. 고위도의 경선 간격을 잠깐 보시면 자, 경선 간격을 보시면 간격이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위도하고 고위도하고 경선 간격을 봤을 때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여기 저위도가 경선 간격이 더 넓죠. 그랬을 때 면적을 보면 여기 면적이 더 넓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세계지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경선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요 위선은 뭐를 뜻하느냐? 왜 위도는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 위도의 의미는요. 바로 기후예요. 기후. 즉 비슷한 위도에 속한 비슷한 위도에 들어가는 지역들은요.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기후를 의미합니다. 기후, 위도는. 그러면 요 경도는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경도는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 그래서 같은 경선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시간이 똑같다. 바로 시간 차이 있잖아요. 그거 말해요. 왜 지구가 360도죠. 지구는 360도고요. 하루는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 보면요. 자, 15도가 1시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경도 15도마다 몇 시간?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게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 하나 아실 거. 자, 경도는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지구를 360도 구로 말고요. 펼쳐 볼게요. 자, 지구를 이렇게 쫙 펼쳐요. 지구를 일단 펼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몇 도다? 이게 전체가 펼쳤으니까 360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세로선인 경선의 기준이 되는 요 본초좌우선이 영국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도 0도예요. 여기가 경도 0도면 여기에 누가 있다? 영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영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는 360도니까 아까 저희가 적도도 어떻게 했어요? 잠시 보세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북반구 쪼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로로도 쪼개요. 세로로도 딱 잘라서 360도를 반자르면 180, 180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으로 180을 저희가 동반구 180, 그 다음에 여기 서반구 180.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 180도씩 역시 쪼갭니다. 세로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영국이 바로 뭐가 지나간다? 요 본초 좌우선. 요게 지나가요. 얘가. 그럼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요. 동반구. 항상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럼 동쪽. 그럼 동쪽의 경도다 그래서 동경. 그다음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요. 서쪽의 경도니까 서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180도씩 자를 거니까 자, 여기를 기준으로 180도만큼 가요. 그러면 어디를 지나면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요. 그게 경도 180도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경도, 영도, 본초, 좌우선 영국에서 동쪽으로 180도까지 가죠. 그럼 여기는 동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서쪽으로 180도까지 쭉 오죠. 그럼 여기는 서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동경, 서경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동경은 시간이 빨라요. 서경은 시간이 느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국보다 동쪽에 있으면 시간이 빠른 거고요. 영국보다 서쪽에 있으면 시간이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대륙들이 일단 유럽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시아 대륙들이 대부분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는 주로 아메리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위도경도의 개념을 아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나라 위치를 볼 때 수리적 위치는 위도경도로 표현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우리나라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수치를. 일단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속해요. 그래서 북반구니까 북이 우리나라는 33도에서 43도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짝 내려보시면 자, 북이 33에서 43이면 북반구 33에서 43이면 여기 38하고 60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무슨 위도다? 북반구 중위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시면 자, 저희 나라는 뭐에 속한다? 바로 북반구 중위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다. 자, 북반구 중위도다. 근데 아까 위도는 기후하고 관계있다 말씀드렸죠? 북반구 중위도는 무슨 기후다? 주로 냉온대 기후에 들어가요. 냉대하고 온대. 저희 나라가 북쪽 지역은 주로 냉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중남부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냉온대 기후고요. 그리고 북반구 저희가 중위도잖아요. 중위도는 기본적으로 사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도 있다. 이게 저희 나라 위도가 갖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경도는 세로선. 저희 나라는 동쪽에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보다 동쪽에 있는 지역들은 주로 유럽이나 아시아는 동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동쪽 경도, 동경 몇 도냐면요. 124도에서 132도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국보다 시간은 빠르겠죠. 그런데 저희가 잠깐 보실 게 있어요. 보통 위도 가지고 찾는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려요. 일단은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대충 그려요. 자, 잠시만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아요. 수평이. 네. 보통은 우리나라 위치할 때 위도 경도가 가끔씩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나라가 북이 33에서 43, 가로가 33에서 43이잖아요. 가장 남쪽이 얼마다? 남쪽이 33이란 얘기예요. 가장 남쪽. 저희가 남쪽이. 그 다음에 북쪽이 43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도는 우리나라가 동서로 보는 거죠. 가장 서쪽이 124고요.
가장 동쪽이 132란 얘기거든요. 그럼 대충 저는 그려요. 일단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한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33에서 43에 속한다. 그 다음 자 그리면 우리나라는 124에서 132에 속한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걸 그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경도가 시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나라마다 시간을 정할 때 뭐를 잡냐면요. 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표준경선이라는 걸 잡아요. 표준경선. 표준경선이 그 나라의 어떤 국가나 지역별로 이제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경선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표준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말 빼고요. 그냥 저희는 그렇게만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그냥 시간의 기준, 시간 기준이 되는 경선, 시간 기준 경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걸 표준 경선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자기 나라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경선을 잡으니까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경선을 잡을 거잖아요. 그럼 저희 나라는 124에서 132 안에 들어가는 선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 나라의 표준 경선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동경 135도예요. 그런데 동경 135도면 우리나라는 분명 끝이 동경 132였죠. 동쪽 끝이. 그럼 130이면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고 여기가 135예요. 어라?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간이 기준이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네,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의 표준 경선이 동경 135도예요. 일본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 네. 그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을 보거든요. 태양이 남중할 때가 보통은 낮 12시예요. 근데 낮 12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을 낮 12시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태양이 남중을 해요. 그럼 일본이 낮 12시잖아요. 그때 태양이 남중을 해요. 이때. 자, 태양이 남중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12시에 태양이 남중하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12시에 태양이 남중을 하지 않아요. 딱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일본은 딱 태양이 남중할 때가 12시가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왜냐? 자, 시간은 어디로 갈수록 빨라진다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빨라져요. 무조건. 영국을 기준으로. 그러면 일본이 우리보다 더 동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말은 일본이 우리보다 더 시간이 빨라요. 그 말은 해가 먼저 떠요. 일본이. 그리고 해가 먼저 져요. 일본이.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12시에 해가 뜨죠? 그 우리나라는 일본이 먼저 뜨고 그 다음 우리나라 해가 떠야 돼요. 순서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 떠야죠. 왜냐면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니까. 맞죠?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은 어디냐? 바로 동경 180이에요. 여기서 해가 먼저 떠요. 그럼 여기서 해가 떠서 어떻게 가느냐? 먼저 뜨죠? 그 다음 요렇게 떠요. 그리고 요렇게 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동경 180에 가까운 여기서 해가 먼저 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동경 180에 가까울수록 해가 먼저 뜨니까 동쪽에 있을수록 해가 먼저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먼저 해가 뜬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그럼 돌려 말하면 12시에 태양이 남중을 할 때가 12시죠. 그럼 일본이 태양을 먼저 남중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남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하늘을 봐도 태양이 남중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태양이 남중하느냐? 저희 나라 중앙을 지나는 중앙경선이 있어요. 자, 저희 나라 중앙경선이 여기 중앙을 지나는 중앙경선이 있는데 그 저희 나라 중앙을 지나는 경선이 127도 3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경선 저희 나라 요 아이하고 실제 저희 나라 표준경선하고 차이가 얼마냐? 빼보시면 돼요. 135 빼기 127도 30 하면은 자, 이 둘의 차이는 약 얼마가 나오냐면요. 7도
7도 30분이 나와요. 1시간이 15도라고 말씀드렸죠. 요 위에서. 자, 15도에 1시간 차이가 나죠. 그러면 7도 30분은 얼마다? 얘는 30분 차이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여기 동경 135도 낮 12시에 태양이 남중한다면 저희는 언제요? 30분 뒤인 12시 30분에 태양이 남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몇 분 차이다 기억하세요. 30분 저희가 늦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사실은 그 문제 풀거나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잠깐 넘길게요. 네. 자,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잠시. 저희 뭐 안 했냐면요. 그거 안 했어요. 이거. 저희가 표준 경산을 동경 135도로 정하잖아요. 135도의 의미가 뭐냐? 자, 영국에서 저희는 몇 도 떨어져 있다. 135도만큼 동쪽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35도만큼 시간이 빠르겠죠. 아까 15도가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35도는 몇 시간? 9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영국보다 몇 시간 빨라요? 9시간 빨라요. 즉 표준 경선 본초 좌우선보다 무려 9시간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안 넘겨도 되겠네요.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자, 약간 위치할 때 그 다음 위치 보는 게 요거 지리적 위치였잖아요.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대륙이나 해양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대륙, 해양. 저희 나라가 어느 대륙이냐, 어느 해양이냐, 그리고 저희는 반도 요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쭉 적을게요. 정리를. 자, 저희 나라는 일단 대륙으로 얘기하면 유럽하고 아시아를 합쳐서 저희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어디에 있다? 저희는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다는 주로 저희 나라는 태평양과 인접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저희 나라의 지리적 특징이에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대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인지 서쪽인지에 따라서 그 같은 위도라도 동위도라도 기후가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세계지리 하시면 대기대순환을 배우실 거예요. 보통 제가 대기대순환을 할 때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거든요. 편서풍은 계속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데, 그런데 보통은 중위도면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중위도에 저희 나라도 분명히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에 들어가죠. 그러면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저희 대륙 동안 쪽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보다는 뭐가 세냐? 계절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힘이 더 세요. 이건 기후 파트 가서 배우실 거예요.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 무슨 풍이다?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연교차가 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연교차가 커요. 연교차가 크다고 하는 얘기는 최나널의 평균 기온과 최하널의 평균 기온의 차이인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학생들한테 그냥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하고 추울 때하고 차이를 비교하면 그게 연교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여름이 덥죠. 겨울이 춥죠.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우면 그 온도 차이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져요. 그래서 연교차가 크다는 것은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다라는 겁니다. 주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은 그래요. 그런데 대륙의 서쪽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의 나라들은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편서풍이 바다에서 불어와요. 따뜻한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는 이제 해양성 기후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편이에요. 자, 기억하실 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고요. 편서풍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그리고 연교차가 커요. 왜요? 대륙성 기후예요. 대륙성 기후.
대륙성 기후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면 연교차가 큽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리.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어디에 위치해 있다?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무슨 풍?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연교차가 큰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연교차가 크다는 말은 뭘 뜻한다? 여름은 아주 더워요. 고온, 다습. 그 다음에 겨울은 추워요. 겨울은 아주 추워서 한랭하고요. 건조합니다. 아시죠? 건조할수록 더 연교차가 커요. 자, 요거예요. 그 다음 저희는 바다는 태평양에 가깝고요. 특히 반도극은 반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바다 쪽으로 볼록 땅이 튀어나와 있죠. 저희 나라가. 그래서 반도라고 부르죠. 잠깐 보시면 짜잔 저희 나라가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반도라고 불러요. 반도. 그래서 반도국은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유리하고 대륙으로 가기도 유리해요. 그래서 양방향 진출에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는 제가 이거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인데 뭘 보셔야 되냐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극이 있어요. 사극. 사극은 가장 동쪽 끝, 남쪽 끝, 서쪽 끝, 북쪽 끝, 가장 끝을 말해요. 그 말은 아까 저희 위도경도 봤잖아요. 자, 저희 나라 아까 위도경도 공부할 때 이걸 말해요. 자, 그러면 가장 남쪽, 남쪽에 거기 남쪽에 33도에 위치하는 지역. 그 다음에 북쪽에 43도에 위치하는 지역. 그러면 여기가 남쪽 끝인 남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쪽 끝, 그러니까 극남이 돼요. 가장 극남.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북쪽 끝인 극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124에서 13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24도에 해당하는 게 서쪽 끝, 극서가 되고요. 130인 동쪽 끝, 극동이 되는 거예요. 요 네 지점, 우리나라의 가장 요 네 지점에 해당하는 데가 어딘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짜잔 지도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옆에 놓고 볼까요? 같이? 네. 이렇게 놓고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저희 나라가 북이 33에서 43이잖아요. 그럼 가장 남쪽 끝 33도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요. 제주도 있죠. 제주도 밑에 보면 여기 딱 붙어 마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마라도. 이 마라도가 저희 나라 가장 남쪽 끝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여기를 뭐라 부르냐. 가장 남쪽 끝이라 그래서 극남이라고 불러요. 여기 마라도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제 북이 33도, 약 33도 대충 한 6분 정도 돼요. 북이. 그 다음에 여기 북쪽 끝, 제일 북쪽 끝. 자, 저기 위에 가면 북한의 함경북도의 요 위에 가시면요. 함경북도 그 온성군이라는 군이 있어요. 온성군에 가시면 유원진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가장 우리나라 북쪽 끝이라 그래서 극북이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여기에 그 위도가 바로 약 43도 떨어져요. 43도. 여기가 북이 33도짜리예요. 가장 북쪽 끝입니다. 그 다음 가장 서쪽 끝이 여기 동경 124도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쪽 끄트머리에 가시면 여기 가시면 뭐가 있느냐면 저기 평안북도에 그 용천군에 평안북도 여기 용천군에 섬이 있어요. 용천군에 마안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비단섬 뭐 이렇게도 불러요. 네, 여기가 가장 서쪽 극이라고 해요. 서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화이트가 필요해요. 네, 저도 화이트가 필요합니다. 짠. 네, 여기를 가장 끝에서 극서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위도가 동경 124도예요. 그 다음 가장 이제 동쪽 끝 132도. 저희 나라 가장 동쪽 끝이 여기 울릉도고 여기가 독도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독도. 독도가 저희 나라 가장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극동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경도가 132도는 아니고요. 131도 52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132에 가깝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극이에요. 요 위치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특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백두산이 있고 여기 중강진이 있거든요. 여기 중강진, 백두산 여기가 우리나라 가장 극폭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신의주 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 극서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라도. 근데 마라도보다 저 밑에 가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어도라는 섬이 나와요. 섬은 아니다. 죄송해요. 이어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암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가 관할을 하지만 사실은 암초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딱 육지가 아니고요. 그냥 암초예요. 근데 왜 우리가 관할을 하냐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세 나라에서 거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그 중간선 원칙이라 그래서 그게 있어요. 중간선 원칙이라 그래서 가장 근접한 나라들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가까운 나라가 관할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 이제 뭐 있어요. 막 그 가상의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거 마라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남쪽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극남은 마라도예요. 근데 가끔 시험 문제 오답 보기를 이어도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어도는 아닙니다. 이어도는 암초입니다. 암초.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수중 암초라는 거.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저는 공부를 할 때, 아이고, 자꾸 흔들리죠. 죄송해요. 저는 보통 공부를 할 때, 눈으로 잘 안 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쓰세요. 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야 돼요. 공부는. 그래야지 잘 됩니다. 네. 다음 개념은 저희 이제 영역을 한번 정리를 해봐요. 저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영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해를 어떻게 보는지 영해를 조금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요즘 이제 독도하고 동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